안녕하세요, 유석준입니다. 기존에도 제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운동 영상이라든지 파워리프팅 정보 같은 거를 간간히 올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새롭게 채널을 파게 됐어요. 종종 파워리프팅 관련 정보들을 올려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신었던 신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현재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고요. 원RM으로 측정한 기록은 215kg까지 들어봤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록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근데 운동을 완전 안 해본 상태에서 외형만 보거나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걸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영상도 같이 좋은 장비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자세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먼저 좋은 자세를 만들고 나서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에서 신발을 볼 때 어떤 걸 기준점으로 볼 거냐면은 발볼, 착용감, 신발 자체의 안정성, 가격, 접지력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컨버스 올스타입니다. 네이버에 지금 검색해봤을 때 4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의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리프팅용 신발을 구매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입문용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 바닥 재질은 고무여서 접지력 나쁘지는 않고요. 신발 자체의 높이도 많이 높지 않아요. 데드할 때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바닥의 재질 약간 푹신푹신하긴 한데 처음에 리프팅 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발볼은 일반적인 보통 발볼을 가지고 있어서 종합하자면 입문용으로 쓰기에 큰 돈 들이지 않고 이용하기에 좋은 신발. 단점은 약간 어정쩡하다는 거. 두 번째로 얘기해 볼 신발은 컨버스 척 테일러 제품이에요. 간혹 테일러 있는데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안 돼요. 얘가 올스타고요. 얘가 척 테일러예요. 가격은 얘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패션을 잘 알진 못하는데 이게 뭔가 좀 더 간지나 보이긴 해요. 이게 착화감이 훨씬 좋아요. 올스타 제품보다. 그 말이 뭐냐면 약간 더 푹신푹신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프팅 하기에는 적합한 신발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볼 신발은 반스 어센틱입니다. 이 신발의 장점은요, 예뻐요. 예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봤을 때 가격은 한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구매한 지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느낌은 컨버스 올스타 제품하고 비슷해요. 바닥도 이런 고무 바닥, 그리고 밑창. 오히려 아까 컨버스 올스타 제품 같은 경우는 앞코가 조금 더 들려 있었거든요. 물론 리프팅을 할 때 느껴질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반스 어스텐틱은 조금 더 앞코가 낮아서 더 일자에 가깝고요. 단점이라고 하자면 이 높이가 아까 비교했던 컨버스 제품보다는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드리프트를 할 때 내가 더 많이 내려가서 바를 잡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급자, 고급자 정도로 가면은 그 차이가 조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스쿼트 할 때 저는 이걸 썼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신발 높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껴졌어요. 이 높이. 그래서 발목에서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 혹은 그게 신발끈의 구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안정성은 컨버스에 비해서 약간 부족했다. 근데 예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볼 신발은 매트콘입니다. 이 제품은 매트콘 4고요. 나이키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현재는 매트콘 6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를 아울렛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당시 구매가는 잘 기억은 안 나고요. 현재 네이버에서 똑같은 모델 한 8, 9만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오래 신어가지고 약간 더럽긴 하거든요. 접지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고무 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자체의 높이는 육안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신어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컨버스보다 약간 높은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기존에 설명드렸던 신발들보다 안정성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뒤쪽에서 잡아주는 이 힐컵이라고 하나요? 뒤쪽의 느낌도 훨씬 안정적이고 신발끈도
아까 말씀드렸던 반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닥 재질은 완전히 딱딱하진 않아요. 순수하게 리프팅만을 목적으로 나온 신발이 아니라 크로스핏을 목적으로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완전히 딱딱한 재질은 아니고요. 발볼은 신어봤을 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정도의 발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자면 약간 이 가격 주고는 안 살 것 같은 느낌? 이 가격을 쓸 거면 저라면 다른 제품을 살 것 같아요. 조금 더 리프팅 전용 신발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사용하지만 굳이 새로 사지는 않을 것 같은 매트콘이었습니다. 드디어 전문 리프팅화 리뷰를 시작합니다. 사보 데드리프트화인데요. 사보라는 회사에서 나온 데드리프트 전용 신발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써있죠. 데드리프트 사보. 가격은 네이버에서 7, 8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바닥 재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홈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써봤을 때 접지력은 좋은 편에 속해요. 확실히. 신발 자체의 높이도 높지 않은데 적당한 정도의 밑창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두꺼워지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리프트를 할 때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해야 돼서 불리하고요. 너무 얇으면은 안정성이나 혹은 내구성에서 약간의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딱 적당한 정도의 밑창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찍찍이 두 개, 이렇게 찍찍이 하나, 그리고 발목 쪽에 찍찍이 플러스 발목을 감싸는 하이탑 재질이어서 안정성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신발 중에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신발 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깔창을 빼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과 가까운 상태에서 단단한 지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발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해외의 리뷰를 보면은 아식스의 레슬링화랑 사보 데드리프트화를 비교한 게 있는데 아식스보다 이게 조금 더 발볼이 넓어서 안정적인 리프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보 데드리프트는 꼭 데드리프트 할 때만 신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스쿼트 할 때도 많이 신으시는데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정치권 선수가 이거를 신고 스쿼트를 하죠.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신고 벗는데 아주 오래 걸립니다. 끈이 많은 거는 둘째치고 발목 이쪽 부분이 약간 좁아서 발을 넣는데 오래 걸리고요. 견고하게 끈을 묶는데도 당연히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고요. 종합하자면 모든 분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은 가는 리프팅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파워리프팅 선수들이 시합에 신고 나가서 성능이 입증된 신발이기도 하고요. 사보 데드리프트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굳이 새로운 리프팅화는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데드리프트 슬리퍼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드리프트 슬리퍼는 이런 식으로 생긴 신발들이 데드리프트 슬리퍼입니다. 장점은요, 휴대가 용이하고 신고 벗기에도 확실히 편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데드리프트 슬리퍼는 노토리우스 리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데드리프트 슬리퍼예요. 노토리우스 리프트는 크게 제너레이션 1 그리고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너레이션 1, 젠 1 노토리우스 리프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35.99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접지력은 훌륭한 축에 속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보 데드리프트랑 요거랑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는 노토리우스 리프트가 조금 더 접지력이 좋았어요. 스모 데드리프트를 할 때 발을 옆으로 찢어내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식의 접지가 좋은 신발이 조금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면요, 확실히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신발 높이를 보실 수 있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신발 중에는 가장 낮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스트랩이 달려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채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정성은 사실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저는 깔창을 빼고 사용하는데 그때 조금 더 견고하고 단단한 바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자면 약간의 내구성 부족, 재질 특성상 이런 갈라짐이 약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의 뽑기운이 존재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쪽의 스트랩이 상대적으로 더 짧아요. 이렇게 동일한 세대의 제품인데 이렇게 길이가 조금 짧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런 식의 약간의 뽑기운이 필요한 거 이 정도를 단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을 하자면 리프팅화랑 비교를 하면은 확실한 단점이 존재하는 신발이긴 하지만 가격 대비 만족하면서 신었던 리프팅화 중에 하나입니다. 데드리프트 할 때 추천드려요.
바로 2세대 제품도 알아볼게요. 1세대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졌냐면 이제 재질이 니트로 바뀌었습니다. 발목 쪽에 이렇게 니트, 그리고 앞쪽에도 니트인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됐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착화감은 편해졌어요. 양말 신은 것처럼 발에 전혀 불편함 없이 신으실 수 있고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자면 안정성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저는 신었을 때. 가격은 1세대보다 약간 올라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41.99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 검색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젠 1이랑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이라든지 이런 높이, 고리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 2세대의 단점이라고 하자면 니트 재질이다 보니까 약간의 늘어남이나 우는 현상은 존재하긴 해요. 엄청 많이 쓰신 분들이라면 약간 신경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세대를 알아볼 건데요. 1세대랑 2세대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 존재해요. 바닥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1세대하고 2세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발 자체의 안정성이 요 옆쪽에 살짝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바닥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약간 커버를 쳐줄 수가 있어요. 뒤쪽에도 확실히 조금 더 견고한 지지를 갖게 됐고요. 재질은 동일하게 니트로 유지하면서 기존 작품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의 장점은요, 접지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드리프트 신발, 역도와 다른 신발들 다 포함해서 가장 좋은 접지를 가지고 있고요. 접지가 좋아진 대신에 약간 높이 자체는 높아졌어요. 제가 직접 물어본 건데 약간 더 이 재질이 두꺼워져 가지고 높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51.99달러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젠2랑 젠3는 네이버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보 데드리프트 프로입니다. 요건요, 완전히 물건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능력치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리프팅화를 살 건데 플랫한 걸 살 거고 딱 하나만 살 거다. 요거 사세요. 요거 무조건 사세요. 가격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11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는 복싱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상호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구매를 했고, 해외랑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해외에서 100달러, 110달러 요 정도에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환율이나 그런 걸 계산을 해봤을 때 국내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득이 있습니다. 확실히.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겐지가 나버립니다. 이거 삐끼. 접지력 아주 준수합니다. 신발 자체의 높이도 역시 하프하게 떨어지고요. 아주 신발 자체의 안정성을 말해보고 싶은데,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이 안정성인 것 같아요. 우선 발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가장 넓은 축에 속하고요.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견고하게 잡아주면서 넓게 이렇게 딱 지지해주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단지 이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사보 데드리프트랑 동일하게 스트랩은 두 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이탑 재질이어서 안정성 좋고요. 좋은 냄새가 나네요. 이것도 역시 저는 깔창을 빼고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견고하게 사용하고요. 전작에서의 문제점을 아까 뭘 말씀드렸냐면은 신고 벗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빠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거에 비해서 훨씬 빨라졌습니다. 훨씬. 단점이라고 하자면요, 미세한 오프셋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프셋은 이렇게 뒷굽과 앞굽의 높이 차이를 얘기를 해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오프셋이 없는 신발을 사용을 하는데, 사보 데드리프트 프로에 아주 미세한 오프셋이 존재한다고 느껴졌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오프셋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신어봤을 때 약간 뒤꿈치가 더 높다고 느껴졌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종합하자면 흠잡을 곳이 없는 신발입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다말이나 나소노프 같은 세계 탑급 리프터들도 데드리프트를 할 때 사용하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를 구매하겠다 하면은 요걸 추천드리고요. 그 성능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개추! 오늘 리뷰할 마지막 신발입니다. 메탈사의 데드리프트 슬리퍼인데요.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33.5달러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가장 심플해요. 아주 낮은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요 가죽, 영상에서 보이는 요 가죽이 신발 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2mm 정도의 높이고요. 바닥에 거의 붙어서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하단부 탈출이 데드리프트에서 약점인데, 그래서 이렇게 낮은 신발을 신어서 제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이 어퍼 재질도 가죽이어서 나름의 가죽 감성이 존재합니다. 멋있어요. 이거 접지력은 좋지 않아요.
그냥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노토리우스 리프트나 사보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접지력을 가지고 있고요. 신발 자체의 안정성 역시 냉정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나름 가죽 재질이어서 막 이렇게 신발이 엄청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뭐 스트랩이나 발 볼 쪽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구조도 없어서 안정성은 많이 떨어지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발볼이 굉장히 좁은 축에 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발볼 늘려주는 기구를 따로 사서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늘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종합하자면 하단부 탈출이 약점인 경우에는 고려해 볼만 합니다.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고 뭐 나름의 가죽 감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막 리프팅에 입문했고 큰 돈을 아직 들일 생각은 없다. 컨버스 올스타 신으세요. 나는 편한 게 제일 우선이다. 노토리우스 사세요. 나는 성능이 제일 우선이다. 사보 데드리프트 프로 사세요. 끝.